신랑은 모든 사람 앞에서 흑인 신부를 때렸지만 그는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전혀 몰랐습니다. 구독하고 어디에서 시청하고 있는지 알려주고 이 영상을 공유하세요. 은비는 지난 10년 동안 강남에서 가장 인기 있는 성형외과 의사 중 한 명으로 서울에서 명성을 쌓았습니다. 그녀는 오스카 수상자, 기술 억만장자, 정치인들의 얼굴을 조각했습니다. 신중함과 명성의 오아시스인 그녀의 병원은 독점성으로 유명했습니다. 예약은 몇 달 전에 예약되었고, 그녀의 고객은 그녀의 수술 기술뿐만 아니라 그녀의 변함없는 전문성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그녀는 흥행 수입, 오스카 수상, 시그니엘 서울에서 가장 좋은 테이블을 차지한 사람으로 권력이 측정되는 엘리트 계층에서 움직이는 데 익숙해졌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아무리 많은 것을 성취하더라도 그녀가 외부인이라는 암묵적인 상기가 항상 있었습니다. 그녀는 지금 있는 자리에 오르기 위해 2배나 더 열심히 일했지만 도시의 자유주의 엘리트 사이에서도 예외가 아닌 규칙으로 여겨지는 상징주의적 감각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하준을 만났습니다. 그것은 할리우드 다양성 이니셔티브를 위한 갈라에서 열렸는데 아이러니컬하게도 업계의 진정한 변화에 저항하는 사람들이 참석한 기금 모금 행사였습니다. 그는 침묵 경매 근처에서 그녀에게 다가가 자신감을 뿜어냈고 그의 매력은 거의 노력 없이 느껴졌습니다. 하준은 할리우드에서 가장 성공적이고 논란이 많은 영화 중 일부와 동의어였던 전설적인 영화 제작자 기호의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진정한 흑인 이야기를 들려준다고 주장하는 영화를 제작하며 제국을 건설했지만 그 이야기는 종종 백인 구세주의 렌즈를 통해 걸러졌습니다. 몽고메리 가문은 권력과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고 업계에 대한 부인할 수 없는 지배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준은 달랐습니다. 적어도 그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는 교육을 잘 받았고 세련되었으며 할리우드에서 다양성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그는 영화계에서 오랫동안 흑인을 대표해 온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산업을 재편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마치 그녀가 극복한 장벽을 진정으로 이해하듯이 그녀가 자신이 보인다고 느끼게 하는 방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몇 달 만에 그들의 회오리 바람 같은 로맨스가 화제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경고 신호를 보내야 할 관계였습니다. 커플로서 그들의 첫 공식 출연은 엇갈린 반응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표면적으로 할리우드는 그들을 칭찬했습니다. 강력한 인종 간 커플, 진보의 화신. 하지만 화려한 헤드라인과 신중하게 큐레이팅된 인스타그램 게시물 아래에서 그녀는 미묘한 미세 공격을 알아챘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멋지다고 부르지만 칭찬이라기보다는 놀라움을 인정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업계 행사에서 그녀는 종종 하준의 약혼녀로 먼저 소개되었고 그녀 자신의 찬사는 뒷전으로 미루어졌습니다. 물론 몽고메리 부부는 그들만의 의도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들이 그녀를 가족으로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믿었습니다. 기호는 위압적이기는 했지만 항상 정중했고 아들이 얼마나 운이 좋은지에 대한 농담을 재빨리 했다. 그의 아내 예리는 세련된 사교계 명사 역할을 쉽게 해내며 자선만찬에 초대하고 결혼식을 계획하는 데 도움을 주겠다고 제안했다. 그녀가 그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낼 때까지 그녀는 자신이 사람보다 상징에 가깝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다. 그들은 그녀를 진보성의 증거로 내세웠고 마치 그녀의 존재만으로 비판을 면제받는 것처럼 보였다. 그녀는 독점적인 업계 모임에 초대되었고 항상 인종과 포용성에 대한 토론에 참여하는 모습을 보이고 싶어하는 스튜디오 책임자 옆에 앉았다.
그들은 음모적으로 기대며 할리우드의 당신들과 같은 목소리가 더 필요해라고 말하면서 동시에 흑인 주도 프로젝트에 대한 자금을 삭감했다. 그들에게 그녀는 사람이라기보다는 액세서리, 즉 성명서라는 것이 분명해졌다. 공식 발표는 광경이었다. 광택이 나는 완벽하게 큐레이팅된 사진이 주요 매체에 공개되었는데 나파밸리의 개인 부지에서 황금비두로 물든 두 사람이 아무런 노력 없이 화려해 보이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모든 헤드라인은 비슷한 톤을 띠고 있었습니다. 할리우드 왕족이 뛰어난 재능을 만났다. 하준이 유명 흑인 외과의와 결혼했다. 할리우드를 영원히 바꿀 결혼. 하지만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이야기가 어떻게 형성되었는가였습니다. 기사는 그녀에 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가 대표하는 것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기사는 그녀의 경력, 업적, 심지어 그들의 사랑 이야기에 덜 초점을 맞추었고 그들의 결혼이 할리우드 이미지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에 더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몽고메리 부부는 아들의 관계를 홍보 캠페인으로 전환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는 그들이 다양성과 포용성의 최전선에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그녀는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그녀는 하준을 사랑했습니다. 그는 그의 가족과 달랐습니다. 그는 그녀에게 새로운 것을, 진짜를 만들고 싶다고 안심시켰습니다. 그래서 그가 연례 프로듀서 길드 만찬에서 스타로 가득한 군중 앞에서 프로포즈했을 때 그녀는 수락했습니다. 카르티에 숨막힐 듯이 맞춤 디자인된 약혼 반지가 번쩍이는 카메라 아래에서 반짝였습니다. 군중은 박수를 보냈고 그 순간 그녀는 마음속에 스며드는 의심을 떨쳐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깊은 곳에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기우가 스튜디오 임원 중 한 명과 거래를 성사시키듯 눈빛을 주고받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예린이 기자에게 강하고 지적인 흑인 여성이 가족에 합류하게 되어 얼마나 기쁜지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마치 그녀가 신중하게 선택된 인수인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사랑만으로 충분할 것이라고 스스로 확신했습니다. 결혼식 날이 다가오면서 압박감이 커졌습니다. 몽고메리 부부는 계획의 거의 모든 측면을 맡아 올해의 이벤트가 되도록 했습니다. 모든 세부 사항이 완벽하게 큐레이팅 되었습니다. 장소, 게스트 목록, 심지어 음악까지요. 하지만 그들이 통제력을 행사할수록 그녀는 자신이 빠져나가는 것을 더 느꼈습니다. 하준도 변하기 시작했다. 그녀가 사랑에 빠진 매력적이고 진보적인 남자는 점점 더 변덕스러워졌다. 그는 더 짜증이 나고 무시했다. 그는 그녀에게 사적으로 짜증을 내다가도 공개적으로는 특유의 미소를 보였다. 그녀가 그의 가족이 결혼식을 홍보용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우려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했을 때 그는 그녀가 너무 많은 것을 생각하고 있다고 말하며 무시했다. 그가 다투는 동안 처음으로 그녀의 손목을 너무 세게 잡았을 때 그녀는 얼어붙었다. 그는 즉시 사과했고 그저 스트레스를 받았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녀는 그를 믿고 싶었다. 그리고 지금 결혼식 전날 안다즈 서울 강남의 스위트룸에서 거대한 거울 앞에 서서 그녀는 예상치 못한 것을 느꼈다. 두려움이었다. 헌신이나 그녀를 기다리는 스포트라이트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그녀가 곧 결혼할 남자에 대한 두려움이었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그녀는 놀랐다. 그녀의 가장 친한 친구인 소영이 디자이너 힐을 벗어던지며 짜증스러운 한숨을 쉬며 달려들었다. 교통이 미칠 지경이에요. 그녀가 말하며 벨벳 셰즈롱에 주저앉았다.
하지만 그녀는 은비의 자세에서 긴장감을 느꼈다. 웨딩드레스의 섬세한 레이스 소매를 꽉 잡고 있었다. 은비야, 그녀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다. 정말이야. 은비는 대답하려고 입을 열었지만 무슨 말을 하기 전에 또 다른 노크 소리가 들렸다. 이번에는 예린이었다. 자기야. 그녀는 평소처럼 침착한 미소를 지으며 안으로 들어갔다. 마지막 세부 사항을 살펴볼 때가 됐어. 변호사들이 혼전 계약서에 대한 마지막 순간 조정 사항에 서명하라고 해. 은비는 등골이 오싹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경고 신호를 너무 오랫동안 무시했다. 그리고 내일 할리우드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수백 명 앞에서 그녀는 후회하게 될 것이다. 은비는 거울 속에 자신을 마지막으로 바라보며 귀에 매달린 다이아몬드 귀걸이를 고쳤다. 안다즈 서울 강남의 스위트룸은 호화로웠다. 결혼식을 앞둔 몇 달 동안 거의 일상이 되어버린 호화로운 보의 과시였다. 그녀의 이브닝 가운의 실크는 그녀의 몸매에 꼭 맞았고 예린이 직접 고른 맞춤 디자인이었다. 그것은 놀라운 옷이었지만 그녀는 그것이 그녀의 미래 시어머니가 좋아했던 옛 할리우드의 화려함과 얼마나 닮았는지 알아차리지 않을 수 없었다. 모든 것이 큐레이팅 되어야 했다. 통제되었다. 몽고메리의 유산을 반영한 것이었다. 리허설 디너는 강남의 김 패밀리에서 열렸다. 그것은 단지 가까운 친구와 가족만 모인 것이 아니라 독점적인 행사였고 할리우드 엘리트의 누가 누구인지 알 수 있었다. 최고 경영자부터 수상 경력에 빛나는 감독까지 게스트 목록은 파워 커플의 이미지를 강화하기 위해 신중하게 구성되었다. 은비는 흥분했어야 했다. 대신 그녀는 가슴의 무거움을 느꼈다. 이미 매끈한 검은색 가운을 입은 소영은 창가에 서서 휴대전화를 스크롤했다. 손님 명단 봤지? 그녀는 고개를 들지 않고 물었다. 은비는 이미 이게 어디로 가는지 알고 있었다. 소영에 그냥 말씀드리는 거예요. 소영이 마침내 그녀를 마주보았다. 오늘 밤 오는 사람들이 왜 스튜디오 책임자, 프로듀서, 정치인이에요? 이게 네트워킹 행사가 아니라 결혼식 저녁 식사라고 생각했어요. 은비는 절친이 옳다는 걸 알았다. 이건 사랑을 축하하는 게 아니라 시각적인 것에 관한 거였다. 소영이 더 가까이 다가가며 목소리를 낮추었다. 하준이 대단한 사람인 건 알지만 내 가족과 친구가 게스트 명단의 10%에 불과하다는 게 싫지 않아. 은비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거울을 돌아보며 억지로 미소를 지었다. 그냥 하룻밤일 뿐이야. 그녀는 소영을 설득하려는 건지 아니면 자신을 설득하려는 건지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소영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지만 대화는 그냥 넘겼다. 그들은 몽고메리 부부가 마련한 매끈한 검은색 차를 타고 호텔을 떠났다. 저택으로 가는 길은 조용했고 은비는 창문 너머로 희미해지는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소영이 과민 반응을 보이는 줄 알고 싶었지만 깊은 곳에서는 무언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떨칠 수 없었다. 몽고메리 저택은 부와 명예의 요새였다. 대리석 바닥, 웅장한 샹들리에, 귀중한 예술품으로 장식된 벽이 있는 거대한 저택이었다. 은비가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그녀는 수백 개의 주위에 깊게 살피는 눈의 무게를 느꼈다. 공기는 권력으로 가득했고 침묵의 거래와 무언의 동맹으로 경력을 쌓은 사람들이었다. 예린이 그녀를 가장 먼저 맞이했다. 에메랄드 그린 드레스를 우아하게 걸치고 있었고
그녀가 손을 내밀어 은비의 손을 잡으려고 하자 다이아몬드 팔찌가 빛을 받았다. 자기야, 너 정말 아름다워, 예린이 말했다. 하지만 그녀의 표정에는 읽을 수 없는 무언가가 있었다. 고맙습니다. 은비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기호는 근처에 있었고 상원의원과 깊은 대화를 나누고 있었지만 그녀가 지나갈 때 그는 그녀에게 고개를 끄덕여 승인했다. 이것은 그녀가 그들의 세계에 소개된 것이었다. 그녀가 몽고메리라는 이름에 완전히 흡수되기 전에 마지막 시험이었다. 그녀는 술집 근처에서 유명한 감독과 이미 깊은 대화를 나누고 있는 하준을 발견했다. 그는 항상 매력적이었고 마치 그곳에 속한 사람인 것처럼 방을 쉽게 헤치고 다녔다. 그렇기 때문이다. 그의 아버지는 그를 이 삶을 위해 만들어냈다. 하지만 그녀를 본 순간 그의 눈에서 무언가가 어두워졌다. 그녀는 그런 표정을 전에도 본 적이 있었다. 그는 그녀에게 다가갔지만 미소가 눈에 닿지 않았다. 늦었군요. 그는 중얼거리며 그녀만 들을 수 있도록 가까이 기대었다. 그녀는 그의 어조에 깜짝 놀라 눈을 깜빡였다. 겨우 몇 분밖에 안 됐는데 그의 손가락이 그녀의 허리를 눌렀다. 조금 너무 오늘 밤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잖아. 하준이 단호하게 말했다. 은비는 크게 숨을 들이쉬었지만 반응하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완벽한 미소를 지었다. 물론이죠. 그녀는 부드럽게 말했다. 어울릴까요? 하준은 잠시 주저하다가 손을 뗐다. 지켜보는 사람이라면 약혼한 커플 사이의 단순한 대화처럼 보였겠지만 은비는 경고를 느꼈다. 저녁 식사는 예상대로 엄청나게 화려했다. 고급 요리가 코스로 이어지고 샴페인은 끝이 없었고 대화에는 예의 바른 속임수가 섞여 있었다. 은비가 하준 옆에 앉아 또 다른 임원이 최근 프로젝트에 대해 떠드는 것을 듣고 있을 때 그녀는 테이블 반대편에 있는 소영이 그녀를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는 것을 알아챘다. 그녀의 가장 친한 친구는 그녀와 거리를 두고 있었지만 그녀의 걱정은 분명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바꾸는 순간이 왔다. 몽고메리의 오랜 친구인 나이든 프로듀서 중 한 명이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다. 그럼, 은비, 그는 와인을 돌리며 말했다. 내일이 걱정되세요. 은비는 정중하게 미소 지었다. 대부분은 흥분돼요. 그는 빙긋 웃었다. 글쎄요,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알죠. 할리우드 결혼은 흥행에 실패한 것만큼 오래 지속된다고 하잖아요. 테이블 주변의 남자들이 웃었다. 은비는 턱이 굳어지는 것을 느꼈다. 근처에 앉은 소영이가 목을 가다듬었다. 은비와 하준이 전형적인 할리우드 커플이 아니라는 데는 모두 동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이죠. 프로듀서가 여전히 싱긋 웃으며 말했다. 그냥, 글쎄요. 솔직히 말해서 이건 홍보 꿈이잖아요. 그렇죠. 웃음이 약간 가라앉았다. 방이 긴장했다. 은비는 한쪽 눈썹을 치켜 올렸다. 실례합니다. 그럼, 광학을 보세요. 그 남자는 마치 세상에서 가장 캐주얼한 일인 것처럼 말을 이었다. 몽고메리가 뛰어난 흑인 여성과 결혼하는 건 지금 업계의 완벽한 이미지예요. 다양성 추진, 할리우드의 새로운 시대, 은비의 배가 뒤틀렸다. 그녀는 하준이 뭔가 말하고 그것을 멈추기를 기대했다. 하지만 그는 단지 미소를 지으며 음료를 홀짝였다. 그녀 안에 무언가가 깨졌다. 그럼 내가 이걸 제대로 알아들을 수 있게 해줘. 은비가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하지만 차가웠다. 내 관계가 일종의 마케팅 전략이라고 생각해. 그 남자는 어깨를 으쓱했다. 아프지 않지? 그녀가 대답하기도 전에 하준의 손이 테이블 아래에서 그녀의 팔을 꽉 잡았다. 그녀의 숨이 멎었다. 그녀는 그를 돌아보았고 그의 표정은 조심스럽게 공허했다. 이걸 토론으로 만들 필요는 없어. 그는 중얼거렸다. 그냥 밤을 즐기자. 은비는 그를 응시했다. 그는 당황하지 않았다. 그는 그 말에 화가 나지 않았다. 그는 그녀가 대답한 것에 화가 났다. 그녀의 배에 구덩이가 생겼다. 소영이는 갑자기 일어섰다. 실례합니다. 그녀가 중얼거리며 냅킨을 테이블에 던졌다. 은비도 따라 일어나며 말했다. 공기가 좀 필요해. 발코니에 들어서자마자 소영이 그녀에게로 돌아섰다. 그거 봤다고 해, 봤다고 해. 은비는 떨리는 숨을 내쉬었다. 봤어. 그리고 처음으로 그녀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안에서 하준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다른 사람들과 함께 계속 웃었다. 마치 그가 그녀의 팔을 너무 세게 꽉 쥐어서 자국이 남지 않은 것처럼. 마치 그가 그 대화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은 것처럼. 그리고 은비는 소름 돋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몇 달 동안 경고를 무시하며 하준이 그의 가족과 다르다고 스스로를 설득했다. 하지만 지금 그 웅장한 식당 밖에 서서 그녀는 더 이상 확신하지 못했다. 은비는 다음날 아침 팔에 둔한 통증을 느끼며 깨어났다. 하준이 전날 밤 그녀를 붙잡았던 피부바로 아래에 멍이 들었다. 전날 밤의 일들이 그녀의 머릿속에서 반복되었다. 프로듀서의 거만한 미소, 게스트들의 웃음, 하준이. 조용히 경고하듯 그녀의 팔에 눌리는 손의 무게. 그녀의 배 속 구덩이는 사라지지 않았다. 그녀는 침대에 앉아 팔을 몸에 감았다. 안다즈 서울 강남의 스위트룸 밖에서 서울은 아침 햇살에 반짝이고 있었고 도시는 이미 활기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의 결혼식 날이었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그녀는 놀랐다. 소영이 여전히 실크 가운을 입고 커피잔을 손에 든 채 안으로 들어갔다. 은비의 얼굴을 한 번 본 순간 그녀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당신은 거의 잠을 자지 못했어. 은비는 고개를 저었다. 나는 못 잤어. 소영이 그녀 옆에 앉아 커피를 내려놓았다. 은비, 어젯밤에 있었던 일에 대해 이야기해야. 은비가 숨을 내쉬었다. 알아. 소영이 그녀의 팔을 잡고 잠옷 소매를 살며시 올렸다. 하준의 손가락이 희미하게 멍이 들기 시작했다. 소영이 속으로 욕설을 내뱉었다. 이건 안 돼. 그녀가 단호하게 말했다. 은비가 침을 삼켰다. 알아. 그녀가 인정했다. 하지만 지금 떠나면 소영의 표정이 굳어졌다. 너를 묻어버릴 거야. 은비는 그들이 누구인지 물을 필요가 없었다. 몽고메리 가문은 그저 할리우드 왕조가 아니었다. 그들은 브랜드, 기업, 유산이었다. 그들은 그들을 위협하는 모든 것을 지울 수 있는 돈, 인맥,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다. 지금 그녀가 떠난다면 그들은 그녀가 망가진 사람이 되도록 만들 것이다. 하준이 아니라. 은비는 머리카락을 쓰다듬었다. 그들은 그것을 돌려 말할 거야. 내가 겁먹었다고 말할 거야. 내가 문제라고. 그냥 돌려 말하지는 않을 거야. 소영이 바로잡았다. 그들은 너를 파괴할 거야.
은비는 몸을 떨었다. 마치 생각만으로 소환된 듯 또다시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은비와 소영이 서로 시선을 교환한 후 은비는 일어나 주저하며 문을 열었다. 캐서린 몽고메리는 우아함을 외치는 상아색 드레스를 입고 완벽하게 침착하게 서 있었다. 그녀는 손에 가느다란 가죽 폴더를 들고 있었다. 좋은 아침이야, 자기야, 캐서린이 부드럽게 말하며 초대를 기다리지 않고 안으로 들어갔다. 소영은 팔짱을 끼고 몸을 바로 세웠다. 예식 전에 너와 개인적으로 이야기하고 싶었어. 예린이 말을 이어가며 폴더를 창문 근처 책상에 내려놓았다. 마지막으로 몇 가지 더 이야기해야 할 게 있어. 은비는 그녀를 응시했다. 마지막 일, 예린이 빙긋 웃었다. 법률 문제, 은비는 폴더를 흘깃보며 배가 뒤집혔다. 그녀는 이미 이게 뭔지 알고 있었다. 혼전계약서, 예린이 확인했다. 마지막 순간에 몇 가지 조정이 있었을 뿐이야. 소영이 비웃었다. 마지막 순간에 조정이 있었어? 결혼식 아침에 예린은 그녀를 무시했다. 기우의 변호사가 자산 보호에 관한 몇 가지 추가 조항을 추가해서 그녀가 정중하게 말했다. 특별한 건 없어. 은비는 더 잘 알고 있었다. 이 모든 것은 계산된 것이었다. 몽고메리 부부는 수년간 재산을 보호하는 철저한 계약서를 작성해 아내, 사업 파트너, 심지어 가족조차도 아무도 자신들의 재산을 빼앗을 수 없도록 했다. 그녀는 폴더를 열기 전에 주저했다. 폴더 안의 페이지는 법률 용어로 가득했지만 몇 줄은 즉시 눈에 띄었다. 하준과 이혼하면 그녀는 아무것도 받지 못할 것이다. 위자료도, 재산권도, 공유 자산에 대한 지분도 없을 것이다. 만약 그녀가 그들의 결혼에 대해 공개적으로 말한다면 그녀는 명예훼손에 대한 재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만약 그녀가 그를 어떤 형태의 학대로 고소하려 한다면 그녀는 몽고메리가 임명한 중재자들이 통제하는 의무적 중재에 구속될 것이다. 은비의 피가 식었다. 이건 혼전 계약이 아니었다. 그것은 우리였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서류를 내려놓았다. 이건 내가 원래 동의한 것과 달라. 예린은 고개를 기울였고 그녀의 미소는 결코 흔들리지 않았다. 그냥 형식적인 거야, 자기야. 은비는 그녀의 장래 시어머니를 눈으로 바라보았다. 그리고 내가 서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처음으로 예린의 가면이 금이 갔다. 단 1초뿐이었다. 그리고 그녀는 마치 완고한 아이를 다루는 것처럼 한숨을 쉬었다. 은비, 우리 둘 다 그게 내게 최선이 아니라는 걸 알아. 소영이 한 걸음 앞으로 나섰다. 그녀를 위협하는 거야. 예린이 웃으며 말했다. 물론 아니지. 하지만 그들은 모두 진실을 알고 있었다. 은비가 서명을 거부하면 그들은 그녀를 파괴할 것이다. 몽고메리 가문은 권력을 이용해 그녀를 블랙리스트에 올리고 언론에 그녀의 이름을 더럽히고 그녀가 어렵고 불안정한 사람으로 보이도록 할 것이다. 언론은 그들을 편들 것이다. 할리우드는 문을 닫을 것이다. 은비는 어젯밤에 웃었던 프로듀서들을 생각했다. 마치 마케팅 전략인 양 그녀의 관계에 대해 이야기했던 방식. 그녀는 하준이 얼마나 조용했는지 생각했다. 그녀의 손이 주먹을 쥐었다. 그녀는 예린의 눈을 바라보기 전에 심호흡을 했다. 이걸 주의 깊게 읽을 시간이 필요해. 예린의 표정이 짜증으로 번쩍였다. 물론이죠. 하지만 예식이 몇 시간 남지 않았으니
너무 오래 걸리지 마세요. 그녀는 우아하게 돌아서서 들어올 때와 같은 세련된 우아함으로 스위트룸에서 나왔다. 문이 닫히는 순간 소영은 폭발했다. 농담이에요. 은비? 이건 그저 나쁜 계약이 아니에요. 이건 빌어먹을 함정이에요. 은비는 관자놀이를 문질렀다. 알아요. 그럼 뭘 할 건가요? 은비는 떨리는 숨을 들이쉬었다. 그녀에게는 두 가지 선택이 있었다. 그녀는 혼전 계약서에 서명하고 결혼식을 올리고 하준 부인이 될 수 있었다. 탈출구가 없는 완벽하고 순종적인 아내. 아니면 떠날 수도 있었다. 결혼식에서, 몽고메리라는 이름에서, 그녀가 준비해 온 삶에서 떠날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녀가 그렇게 한다면, 그녀는 하준에게서 그냥 떠나는 것이 아닐 것이다. 그녀는 전쟁터로 걸어 들어가는 것이다. 소영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다. 은비, 넌 이럴 수 없어. 은비는 창문 쪽으로 돌아서서 아래의 도시를 응시했다. 몽고메리 부부는 그녀가 통로를 걸어가기도 전에 그녀를 무너뜨리고 싶어 했다. 하지만 그들은 한 가지를 과소평가했다. 은비는 결코 소유당할 만한 여자가 아니었다. 그리고 그들이 그녀가 조용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면 그들은 무슨 일이 일어날지 전혀 몰랐다. 그녀는 아래로 움직이는 도시를 바라보며 손가락이 실크 커튼을 움켜쥐었다. 혼전 계약서는 그녀 뒤의 책상 위에 그대로 놓여 있었고 그 존재감은 그녀를 둘러싼 벽이 닫히는 것만큼 질식할 듯했다. 소영은 방을 가로질러 걸으며 그녀의 움직임에 담긴 분노를 간신히 억누르고 있었다. 진짜로 서명할 생각은 아니겠지? 소영이 마침내 말하며 갑자기 멈췄다. 은비는 숨을 내쉬며 여전히 지평선에 시선을 고정했다. 그렇지 않으면 날 파괴할 거야. 소영이 비웃었다. 은비, 벌써 널 파괴하려 하고 있어. 그 계약서가 증거야. 그녀는 틀리지 않았다. 몽고메리 부부는 수년간 통제의 기술을 완벽하게 다듬었다. 그 혼전 계약서의 모든 조항은 은비를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 고안되었다. 그녀를 침묵하게 하고 결혼 생활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 그녀가 결코 반격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 은비는 그녀의 가장 친한 친구를 향해 돌아섰다. 지금 떠나려면 계획이 필요해. 그냥 떠나서 그들이 나를 압박을 감당할 수 없는 불안정한 여자로 묘사하게 둘 수는 없어. 소영이 팔짱을 끼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은비의 마음은 이미 경주하고 있었다. 리허설 디너에서 하준이 터뜨린 폭발. 손님들의 웃음소리. 프로듀서의 말, 이건 홍보 꿈이야. 이건 사랑에 대한 것이 아니었다. 항상 이미지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몽고메리 가문은 진보주의라는 구실로 그녀를 이용해 평판을 높이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은 그녀가 이야기를 바꿀 수 있는 힘을 절대 갖지 못하도록 하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그렇게 한다면 어떨까요? 은비의 심장은 그 아이디어가 구체화되면서 쿵쾅거렸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알아냅니다. 그녀가 말했습니다. 세상에 알리고 싶지 않은 모든 더러운 비밀을요. 소영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들을 무너뜨리고 싶어 은비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이 나를 묻고 싶어 한다면 이해해야 해요. 내가 다시 묻을게요. 소영은 호텔을 떠나기 전에 이미 전화를 걸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언론인, 홍보 담당자, 사립탐정 등 할리우드의 가장 어두운 구석을 꿰뚫어보는 사람들과 접촉했습니다.
은비는 이렇게 하려면 출처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녀가 처음 연락한 사람은 할리우드 부패에 대한 폭로로 유명한 독립영화 제작자 현석이었다. 그는 수년간 업계 내 권력 구조가 학대자를 보호하는 방식, 임원과 프로듀서가 계약을 조작하고 스캔들을 묻고 경력을 파괴하는 방식을 기록해왔다. 현석은 두 번째 벨의 전화를 받았다. 은비, 그는 호기심이 가득한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에게서 소식을 들을 줄은 생각 못했어요. 은비는 말하기 전에 소영을 흘깃보았다. 도와주세요.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나서 1시간 후에 라게에서 만나요. 현석은 은비와 소영이 호텔 전용 라운지에 도착했을 때 이미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업계의 대부분 프로듀서보다 젊었지만 수십 년의 경험이 부족했지만 그는 순수한 강인함으로 그것을 메웠다. 그의 다큐멘터리는 소송, 사임, 심지어 몇몇 체포로 이어졌다. 그는 은비가 맞은편 부스로 미끄러져 들어가자 앞으로 몸을 기울였다. 이게 당신 약혼자와 관련이 있는 거니? 은비가 그의 시선을 마주쳤다. 그리고 그의 가족도. 현석이 빙긋 웃었다. 그 결혼은 뭔가 맞지 않는 것 같아. 몽고메리 가문은 사람들을 사라지게 하는데 정말 능숙하거든. 은비가 몸을 굳혔다. 사라진다고?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문자 그대로가 아니라 경력, 명예, 사업이야. 그걸 거스르면 할리우드에서 사라지는 것과 마찬가지야. 은비는 이미 알고 있었지만 큰 소리로 들으니 실감이 났다. 소영이가 끼어들었다. 우리한테 정보가 필요해. 당신들이 그들에 대해 아는 모든 걸, 그리고 빨리. 현석이 손가락을 테이블에 두드리며 생각했다. 그건 상황에 따라 달라. 하준에 대한 흙을 찾는 거야? 아니면 제국 전체에 대한 흙을 찾는 거야? 은비는 주저하지 않았다. 둘 다. 현석이 낮은 휘파람을 불었다. 위험한 게임이에요. 상관없어요. 은비가 말했다. 현석은 고개를 끄덕이기 전에 오랫동안 그녀를 응시했다. 좋아요. 하준부터 시작하죠. 은비가 더 깊이 파고들수록 진실은 더 추악해졌다. 전 비서, 전 여자친구, 몽고메리가 가까이서 일하는 것을 본 업계 관계자 등 소식통은 분명한 패턴을 그렸다. 하준은 폭력의 역사가 있었다. 그의 전임자 중 몇몇은 AA가 그에게서 본 것과 같은 성격을 경험했지만 비밀 유지 계약, 돈 횡령 또는 순전히 두려움을 통해 입을 다물었다. 그중 한 명인 하늘은 그와 사귀었을 당시 야심찬 여배우였다. 그녀가 말을 하려고 하자 그녀의 커리어는 신비롭게 무너졌다. 그녀는 블랙리스트에 올랐다. 아무도 그녀를 캐스팅하지 않을 거야. 아무도 그녀를 고용하지 않을 거야. 하룻밤 사이에 그녀는 떠오르는 스타에서 완전히 보이지 않는 존재로 전락했어. 현석이 설명했다. AA의 속이 뒤집혔다. 그리고 기우가 있었다. 현석이 가족의 수장에 대한 조사를 한 결과 수십 년 동안 이어져 온 금융범죄, 은폐, 괴롭힘 혐의의 그물이 드러났다. 그의 제작사는 흑인 재능을 착취하고 고정관념을 폄하하는 역할을 제공하거나 백인 배우를 서사의 영웅으로 자리매김한 전력이 있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몇몇 젊은 여배우가 그를 강압 혐의로 고소했지만 그 사건 중 어느 것도 공개된 적이 없다는 것이다. 그들은 문제를 사라지게 만들어 현석이 엄숙하게 말했다. 그들이 당신에게 하려는 것처럼. 은비는 숨을 내쉬며 테이블에 펼쳐진 파일을 내려다보았다.
그녀는 하준이 다르다는 것을, 그의 가족이, 유산이 그를 정의하지 않는다는 것을 스스로를 설득하려고 너무 오랫동안 노력했다. 그녀는 틀렸다. 소영이 몸을 기울였다. 그럼 계획은 뭐야? 은비는 절친의 눈을 마주쳤다. 우리는 세상이 모든 것을 볼 수 있도록 한다. 몽고메리 부부가 그녀를 침묵시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들은 곧 알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은비는 조용히 갈 생각이 전혀 없었다. 은비는 시간이 별로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몽고메리 부부는 강력하고 인맥이 넓고 무자비했다. 그들을 무너뜨리고 싶다면 그녀는 재빨리 움직여야 했다. 그들이 그녀의 계획을 깨닫기 전에 그들이 다른 많은 사람들을 침묵시켰던 것처럼 그녀를 침묵시키기 전에 안다즈 서울 강남으로 돌아와 그녀는 소영과 함께 소파에 앉아 현석이 발견한 모든 것을 검토했다. 파일, 증언, 재무 보고서. 그것은 엄청난 증거 모음이었다. 하지만 충분하지 않았다. 아직은. 현석은 그녀에게 이야기의 틀은 가지고 있지만 몽고메리 가문의 영향력의 벽을 뚫기 위해서는 더 크고 부인할 수 없는 무언가가 필요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은비는 손가락을 관자놀이에 대었다. 더 필요해. 소영은 눈살을 찌푸렸다. 더 필요해. 그녀는 커피 테이블에 펼쳐진 문서 더미를 가리켰다. 은비,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망가질 수 있어. 법적으로는 그럴 수도 있겠지. 은비는 인정했다. 하지만 할리우드에서는 그럴 거야. 그들은 그저 쓰라린 전임자들일 뿐이라고 말할 거야. 의도가 있는 사람들이야. 반박할 수 없는 무언가가 없다면 미디어가 그들을 보호할 거야. 소영은 한숨을 쉬었다. 그럼 뭐라고 할까? AA의 머릿속이 빙빙 돌았다. 우리 안에 있는 사람이 필요해. 그들을 위해.